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리나입니다. 자, 이제 해외 투자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 A주는요, MSCI EM 지수에 편입되면서 투자 매력이 더욱더 높아질 거라고 하는데요. 또 오늘 이 A주에 편입될 종목들에 대한 발표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과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세계의 경제 흐름 짚어가시고 또 매매 전략까지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일대일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시장 동향부터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최은입니다. 오늘의 시장 소식 알려드립니다. 지난주 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인 보도가 이어지면서 오늘 다시 남북 경협주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0.09% 하락하면서 2475.36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면요. 현재 기관과 외국인만이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은 현재 631억 원 규모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0.60% 하락하면서 860.75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개인만이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매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외 증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입니다. 0.38% 상승하면서 6,986.50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함께 보시면요. 현재 0.26% 상승하면서 2,736.50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0.12% 하락하면서 92선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입니다. 골드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0.11% 상승하면서 1,322.2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크루드오일 함께 보시면요. 현재 0.01% 하락하면서 70.69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중국 증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상해 종합지수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0.35% 하락하면서 3,163.263에 마감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항생 종합지수 함께 보시겠습니다. 항생지수는요 1.02% 상승하면서 31,122.06에 마감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암호화폐 시세 함께 보시겠습니다. 9시 기준입니다. 먼저 비트코인부터 함께 보시면요. 현재 0.1% 빠지는 모습이고요. 에이다도 1.27% 빠졌습니다. 뉴 이코노미 무브먼트만이 0.76%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인스타 유늄은 1.13%, 이더리움은 0.39% 빠지는 모습입니다. 다음 화폐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음 퀀텀 함께 보시면요. 현재 0.62% 하락하고 있고요. 리플, 네오 그리고 스텔라루멘, 비트코인 캐시 모두 오늘은 하락세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거래량 순위 함께 보시겠습니다. 1위부터 함께 보시면요. 이오스가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고요. 2,765억 원 규모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위부터는 트론, 그리고 3위는 비트코인 캐시, 4위는 에이다, 5위는 비트코인 이렇게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최윤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각종 시황 소식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슈퍼스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요, 해외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는 시간이죠.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 시간입니다. 저희 월요일마다 우리 김은수 멘토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휴장이어서 굉장히 오랜만에 오셨는데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6월 12일 날 김정은 국무위원장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지금 확정된 상태죠. 그리고 6.13 지방선거, 그리고 미국 FOMC 회의 등의 지금 6월 달에 굉장히 큰 이슈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5월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 많이 준비해왔으니까요. 끝까지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이슈들을 알아보면 좋을지 글로벌 이슈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글로벌 이슈입니다. 최근 뉴욕 증시의 강세장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 이슈 분석에서 뉴욕 지수가 지지받는 주요 요인과 향후 전망, 그리고 이번 주 주요 이벤트들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의 이란 경제 제재가 시작되면서 안 그래도 치솟는 유가가 더욱 날개를 단 모양새입니다. 앞으로 국제 유가는 얼마나 더 상승하게 될지 잠시 후에 김은수 멘토의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이슈들 본격적으로 분석하기에 앞서서 외신들은 과연 이슈들을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윤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이슈 두 가지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뉴욕 증시가 계속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관련 외신 함께 보시면요. CNBC에 나온 기사고요. 제목 보시면 Dow posts 7-day winning streak and biggest weekly gain since March.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 지수가 7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끌어가고 있고 3월 이후에는 최대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CNBC에서는 현재 뉴욕 증시가 유가 상승세와 기업 실적 개선의 영향으로 강세장을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함께 워딩 보시면요. 한 전문가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도 에너지주가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 유가가 이란 핵협정의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는다. 이렇게 의견을 밝힌 바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 조금 이따가 다시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유가 상승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관련된 내용 함께 보시면요. 이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 나온 기사고요. 제목 보시면 Oil could hit $100 a barrel in wake of Trump's Iran decision, bank says.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일 유가가 현재 $100 이상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보시면 국제 유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 탈퇴 여파에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함께 워딩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한 관계자가 한 말을 현재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2분기 브렌트유 가격은 $90에 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이란 지정학적 리스크가 악화될 경우에는 $100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이슈 이렇게 들어봐서 분석을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뉴욕 증시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계속 타고 있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였죠?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200일 선을 굉장히 지지를 받고 올라왔습니다. 자, 이 지지받은 요인 그리고 앞으로의 이 지수 전망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첫 번째 이슈 보시면 지금 유가 급증세를 이제 좀 증시를 견인을 하면서 에너지주가 지금 굉장히 높게 상승을 했는데요. 일단 지난주 주간으로 봤을 때 3대 주요 지수 전부 2%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일 뉴욕 증시를 좀 보셨을 때는 주목을 받았었죠. 미국 경제 지표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이 있었었는데요. 다행히 시장 예상치에 좀 부합하는 결과가 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채 수익률이 3% 이하로 내려가는 좀 이제 안정화가 되찾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현재 지금 유가가 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업종 또한 지금 저번 주 3.8%나 지금 상승한 모습 보였고요. 앞으로도 지금 유가 상승이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에너지주가 시장을 좀 주도를 할 것이다라고 저 또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S&P 500 일봉 보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현재 지금 이게 해외 선물 S&P 일봉입니다. 지금 이 차트가 주요 이 지지 라인 200일선 황금색 표시로 한 데가 지금 200일선인데요. 지금 200일선 넘어서 이 저점 쌍바닥을 다진 이후에 2695포인트를 돌파한 후에 추가 상승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차 저항 라인이죠. 2719포인트까지 지금 상승을 하면서 그 다음 주요 저항 라인인 2757선까지는 좀 무난하게 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좀 단기간으로 봤을 때는 조금 빠르게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좀 매수를 좀 짧게 하시되 좀 이번에 나오는 주요 이슈들을 좀 잘 점검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 좀 점검해봐야 할 이슈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또 월요일이고 한 주에 시작하기 앞서서 어떤 이슈들과 일정들이 있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현재 지금 이 주요 증시 일정 한번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주는 일단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가 지금 이제 주요 일정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않습니다. 워낙 좀 매파로 알려져 있는 메스터 총재가 이제 최근에는 살짝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었었는데요. 지금 매파로 알려졌던 이 메스터 총재가 지난주에 미국의 이제 소비자 판매 지수, 그다음에 생산자 판매 지수인 CPY와 PPI에 대해서 코멘트가 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화요일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미국 4월 소매 판매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최근 좀 달러와 강세가 좀 주요 원인으로 지목이 됐던 게 유로와 약세, 즉 유로존 쪽에서 이 경기 둔화가 좀 계속 지속됐었는데 이 판단 척도에 대해서 유로존 1분기 이 경제 성장률 그리고 3월 산업 생산이 좀 발표될 예정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미 소매 판매가 좀 부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하기에는 좀 쉽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 발표될 중국의 지금 4월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는 여기 보시면요. 항생 지수 선물에 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준 위원들의 연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 금리 인상을 앞두고 주요 관심 포인트인 달러 인덱스에 조금 중심을 많이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서울경제 톡스타를 통해서 지금 관련 내용의 해석과 그리고 해외 선물 상품의 주요 시그널을 좀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경제 TV로 문의를 주셔서 톡스타에 무료로 참여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유가 급등세가 정말 거침이 없습니다. 이 $70를 돌파를 하기까지도 했었는데 간밤에는 좀 하락 마감을 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술적인 조정이다 이런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좀 앞으로 이 이란 핵 협정 관련해서 조금 더 석유가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우리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지금 추세적으로는 좀 추가 상승의 여력이 좀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좀 지난 목요일이었죠. 저희 이 슈어넷 하우스에서 김정철 본부장님께서 시추 공수가 두 자릿수로 이제 증가를 한다는 이런 가능성을 좀 제기를 하면서 금요일에 좀 급락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목표 가격인 $70 초반까지는 좀 오지는 않았지만 시추 공수가 10개가 증가를 했습니다. 저번 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하우스 예상이 좀 맞아 떨어졌다고 판단이 되고요. 단기간에 더 급격한 상승이 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란 핵 협상 탈퇴에 대해서 이제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이란이 좀 본격적인 제재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 거의 180일, 즉 한 반개월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고 거기다가 지금 이 협상이 6개 국가의 다자간 협상이었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핵 협상을 탈퇴할 경우에 전체 50만 배럴 정도로 이제 감소를 보고 있기 때문에 250만 배럴까지는 조금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하지만 지금 분명히 아직은 상승 추세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이죠. 6, 7, 8 이 드라이빙 수요까지 좀 보시고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요. 유가가 거의 $100를 넘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내비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 일단은 좀 그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사우디의 아람코 이 상장에 중요한 필요한 가격대인 $70를 지금 이미 충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난주 후반에는 이란의 지금 미사일 발사와 뭐 시리아 공습 이런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이제 다시 지정학적 이슈보다는 유가는 그 공급과 이 수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수요 쪽에 조금 더 이제 중요한 것들이 이제 몰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주 금요일에 베이커 휴즈 시추 공수가 나왔습니다. 매우 중요하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 공수기가 지금 10개나 증가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지금 셰일 오일 생산량이 원유 글로벌적으로 세계 원유량 1위 러시아를 지금 거의 제쳤습니다. 제쳤기 때문에 지금 급격하게 한마디로 셰일 오일량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80 사실 중후반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저도 이제 좀 판단이 되고 있지만 $100를 돌파할 것이라는 그런까지는 좀 보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이슈 잘 짚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슈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멘토님이 가이드 한 줄 평을 주실 텐데요. 네, 오늘은 어떤 가이드를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의 이제 가이드 문장은 지수나 오일보다는 네. 달러 인덱스에 주목하자라고 정해봤습니다. 달러 인덱스에 주목하자. 우리 달러 인덱스의 등락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지금 사실 전 세계적으로 좀 6월 위기설이 좀 지금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좀 반등을 하면서 사실상 이 위기설이 조금 다시 들어간 상황인데요. 이 위기설의 배경이 바로 이 미국의 금리 인상과 신흥국의 이제 통화 약세 요거로 볼 수가 있는데요. 6월 말에 지금 매년 위기설이 사실상 좀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4년 이후에 좀 시장에 퍼졌던 이런 그 위기설의 공통점을 좀 봤을 때 미국의 금리 인상과 그다음에 이머징 마켓 통화 약세였는데요. 실제로 지금 아르헨티나 기준금리가 무려 지금 40%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27.5%를 달했던 기준금리가 한 달 만에 지금 껑충 뛴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지금 불안감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미 연준 금리 인상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요 포커스를 좀 달러 인덱스에 맞춰서 해외 선물 투자 전략을 하시는 게 훨씬 좀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핵심은 이 금리겠군요. 자, 그러면 지난 장에 어떤 트레이딩을 보여주셨는지 매매 전략과 오늘 장은 어떻게 트레이딩을 하면 좋을지 매매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지난주 매매 결과하고 이제 오늘 이번 주 매매 가이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일단 이번 주에는 항생 먼저 보시면요, 지난주 대추세 변곡점을 나타낸 항생지수 선물입니다. 차트 여기 한번 보시면요, 5월 9일에 중요한 매수 변곡 시그널이었죠. 지금 3200포인트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게 지금 매수를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후에 지금 1111포인트까지 급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MSCI 지금 중국부터 A주가 좀 편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수세가 좀 몰리고 있는데 홍콩 교차 상장 종목들까지 사실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세적인 목표가로는 31,500포인트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이 시그널에 대해서는 서울경제TV에 좀 문의를 하셔서 무료 톡방을 좀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달러 인덱스 흐름의 가장 큰 변곡이 나왔죠. 유로 FX입니다. 지금 유로 FX 지금 일봉인데요. 4월 20일 지금 일봉에서 유로화의 이 추세 매도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이시면 파란색으로 매도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시그널 1.23830에서 좀 나온 이후에 무려 지금 1000틱이 넘게 수익을 보고 지금 1.18860포인트까지 수익 구간을 보여준 상태입니다. 이렇게 지금 빨갛게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지금은 좀 소폭 사실 반등을 좀 한 상태인데 사실상 이번 주에도 지금 추세 매도 시그널이 좀 종료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유로 FX는 이제 화요일 주요 지표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발표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제 관망세를 조금 지켜보시면서 시그널을 따라가는 이 전략으로 임하시는 게 투자 전략에 가장 좋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항생지수와 유로 FX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해주신 우리 김일수 멘토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이슈인 가이드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찾아가는 여정에서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글로벌 슈퍼스탁, 이번에는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중국 시황 이야기 그리고 유망투자 종목에 대해서도 소개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김정철 본부장님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주말 뭐가 잘 보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중국장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마감장부터 들어볼게요. 네, 일단 먼저 중국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국장 보시면요. 일단 이제 최근에 이제 지수가 전체적으로 좀 상승을 좀 타고 있죠. 상승을 타고 있는데 중국 역시 마찬가지로 좀 빠르게 좀 올라온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빠르게 올라온 모습 보여준 다음에 약간 중국장은 소폭 쉬어가는 흐름을 금요일날 좀 보여줬지만 그래도 중국장 역시 마찬가지로 좀 어느 정도 최근에 좀 완화된 그런 미국 금리 인상의 그 신호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받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해 종합 지수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0.35% 정도 하락했는데 소폭 약보합 정도라는 부분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시고요. 좀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살짝 눌림목 정도 좀 나왔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 무역 분쟁 이슈가 있었는데 무역 분쟁 이슈에서 조금 어떤 면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냐면 GT 제재 관련해서 어느 정도 조금 해법을 좀 찾으려고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역시 좀 생각을 좀 해보시면 앞으로 좀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황 간략하게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이슈들을 가지고 오셨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고 올게요. 네, 차이나 이슈 첫 번째입니다. 중국의 자체 기술로 만든 첫 항공모함인 001A함이 시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시운항을 중국의 군사 굴기가 가속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잠시 후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중국 증감회가 거물급 하이테크 기업인 폭스콘의 중국 A주 상장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폭스콘의 중국 A주 상장이 초읽기에 들어갔는데요. 첫 번째 이슈 분석 후에 향후 폭스콘의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뉴스인지 먼저 소개부터 들어볼게요. 네, 일단 중국이 지금 이제 중국 자체 기술로 건조한 첫 항공모함. 중국 원래 항공모함이 있긴 하는데 그 러시아한테 받은 거고요. 이제 자체 기술로 만든 두 번째 항공모함이죠. 근데 자체 기술로는 첫 번째 항공모함인 거고 그 001A함을 이제 시운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시운항 시작하면서 이제 좀 뭐 행사 같은 거 했겠죠. 네. 근데 그 행사에 하필 김정은 위원장이 방문할 때 그때 딱 맞춰서 했다는 부분이 이슈 포인트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좀 보실 게 그리고 이제 실전 운영되면 이제 두 항공모함이 있을 거고 기존에 야오닝함이 이제 러시아한테 받은 건데 이게 좀 개선이 돼 있는 상태고요. 만재 배수량 7만 톤급. 근데 미국 항공모함 10만 톤급보다는 좀 작은 항공모함인데 그래도 이제 점점 커지고 있다. 그리고 중형 항공모함으로 볼 수 있고 젠 15라는 이제 전투기 함재기가 한 40대 정도 탑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대1로 중에 1로가 이제 해상로거든요. 그래서 이 1로 구상에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하는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정도 그렇고 장소도 지금 보니까 이 항공모함이 랴오닝성인 다롄 있는 부두에서 건조가 되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 중국이랑 지금 북한 정상회담을 했던 장소도 다롄으로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중국의 이 군함 출정식에 그렇다면은 북한이 좀 참석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걸까요? 뭐 사실상 뭐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 해보고요. 항모 굵기 또는 해양 굵기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 참 굵기가 되게 많아요. 이거 말고 뭐 반도체 굵기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는데 일단 굵기 하면 뭐라 보시면 되냐면 중국의 정부 정책 이렇게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굵기를 선언한 가운데 이제 중국을 이제 북한이 지지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김정은 위원장이 그때 마침 딱 왔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사실상 그때 다롄이 그 중국 북경보다는 더 가까워요. 근데 하필 김정은 위원장이 그때 비행기 타고 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때 이미 북미 정상회담 싱가포르구나 라는 생각을 이미 했고 제가 신세계 시간에 얘기했죠. 쓸데없이 뭐 판문점 이런 생각 하지 마시라고. 싱가포르라고 무조건. 왜냐면 예행 연습이나 다름없거든요, 그게. 예, 그때 뭐 얘기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신세계 시간이나 여기서 얘기 드린 것 중에 거의 대부분이 맞아 떨어져갔다. 그 얘기를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난번 시간에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전략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문제를 제기했죠. 초반에 트럼프 대통령이 좀 강하게 쳐요. 강하게 치는 거에 대해서 북한의 이제 비핵화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량 살상무기까지 얘기하니까 북한이 기댈 데가 없으니까 갑자기 이제 중국으로 전격 방문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이제 트럼프가 노리는
특히 우리 대한민국이 생각하고 있는 이 합의 자체가 이제 최대한 간소하고 주변 국가가 적으면 좋은데 중국이 어쩔 수 없이 껴드는 게 아니라 중국이 막대한 영향을 이제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그렇게 되는데 이게 미국과 우리나라에게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북한이 그때 가면서 북한 해군 전력에 대해서 좀 많이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북한 로미오급 잠수함을 좀 개량한다든지 소나하고 대함 레이더를 이번에 이제 추진하고 개량하기 위해서 중국하고 좀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상 북한 해군력이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 해군력의 뭐 한 5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부분에 좀 어느 정도 재래식 무기 정도에 좀 만회하려고만 하는 것 같고요. 일각에서는 협상에 다니는 이 트럼프가 제가 봤을 때 오히려 협상 기술이 너무 똑같다, 진부하고. 네. 예, 그리고 리스크를 좀 너무 동반한, 너무 강경 정책 일변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이번에 좀 협상자를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금 다시 시장 이슈로 돌아와서요. 중국이 지금 최대 4대 항모를 계획하고 있다라는 뉴스도 있었는데, 이 중국이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중국 내에 있는 군수업체들도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중국이 이제 항모를 4개 전단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4대가 있어야 돼요, 4대가. 지금 2대 있죠. 근데 기존에 라오닝하면 뭐 갖다 버려야 되는 항공모함을 그냥 주워 와가지고 이렇게 만든 항공모함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크게 뭐 신경 안 썼는데 앞으로 최소한 2대에서 3대 더 만들고 제가 봤을 땐 거의 다 더 만들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군수업체들이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왜 했냐면요. 이미 중국이 지난주 금요일날 했어요. 중국에서. 그런 종목들이 막 지금 막 움직이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소개를 좀 드리자면 중앙전지기계라는 전기기계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코드번호 002013. 심천에 상장되어 있고요. 지금 중앙공업 산하의 항공기전 시스템 전문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가 이제 항공 관련 시스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 기업으로는 중국위성이라고 있습니다. 600118 예, 상해 상장되어 있습니다. 6으로 시작하면요. 상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드번호가. 중국위성 600118 상해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인데 소형 인공위성을 연구 제작하고요. 중국 항공우주 관련 기술을 주로 핵심으로 맡은 그런 기업입니다. 중국 위성 쏠 때요. 이 기업이 상당히 많이 그 정부 정책 수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민간 군용 티타늄 원자재 생산 기업인데 이 기업은 바오타이 주식회사라고 600456 이렇게 상해에 상장되어 있고요. 티타늄 관련 이제 티타늄과 티타늄 합금 그다음에 이런 거를 군사 과학용으로 많이 이제 쓰는 이제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선과학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600072 상해에 역시 상장되어 있고요. 선박 정보 시스템 관련 회사고 안전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왜냐하면 이제 항공모함이 하면 항공모함 한 대만 가는 거 아니에요? 수십 대가 같이 가요. 항공모함 전대라 그래서. 네, 그럴 때 이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중선과학이라는 종목도 우리가 눈여겨보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소개시켜 드릴 종목은 중항전기라는 이제 기업인데 600765 역시 상해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항공, 방열, 에어램프 이런 것들이 제조 부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제가 이 얘기 드리는 이 기업들은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또 포인트가 나올 때 다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포인트가 안 나왔어요. 네. 안 나와서 이쪽에서 소개시켜 드리기 힘들고 요걸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중국이 앞으로 미국하고 군사력 대결로 무조건 앞서 나가려고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 기업들 상당히 우리가 유념하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좀 챙겨봐야 할 기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설명부터 들어볼게요. 네, 일단 팍스콘 하면 뭐 애플의 부품사라고 하죠. 애플의 부품사 이 팍스콘이 있는데 이 팍스콘이 중국 증감회가 이제 11일 증감회라고 이제 중국 금융 관련해서 증권 거래 관련해서 상장 관련 업무를 하는 그 위원회인데 여기서 이제 11일 밤에 이제 팍스콘 A주 상장을 공식 승인을 했습니다. 100일 만에 이제 승인한 건데요. 낮아진 진입 문턱으로 어느 정도 좀 초고속으로 됐다. 100일 만에 했는데 이게 왜 초고속이냐? 중국은 보통 짧으면 6개월, 길면 2년도 걸려요. 상장하려고 올렸다가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은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공무원 약간 늦게 일하는 문화. 예,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예상 조달액이 약간 미공개되고 있는데 상해 증시 상장을 하게 되면 중국 A주 중에 하이테크 상장사 중에 아마 최대 시총 규모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폭스콘이 대만 기업이죠? 그렇죠. 대만 기업이 지금 중국에 상장된다라는 뉴스인 네. 거죠. 네. 그런데 이게 지금 굉장히 빠른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좀 중국의 좀 상장 업무 관련해서 좀 정책이 바뀌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읽고 들어가면 될까요? 예,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한번 시켜드렸습니다. 제가 이 글로벌 슈퍼스타를 계속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은 이 흐름을 딱 잡아오실 수 있었을 텐데요. 중국 기업 상장에 특히 유니콘 기업 엄청난 시총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상장 안 된 기업들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데 유니콘 기업 상장을 위해서 IPO 문턱을 좀 낮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장을 자꾸 늦춰주면 이 기업들이 다 나스닥으로 가요. 나스닥으로 가기 우리나라로 오면 참 좋은데 우리나라 물론 몇 기업 왔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좀 많이 오고요. 미국 큰 기업은 나스닥으로 많이 가는데 그래서 이걸 좀 낮춰서 중국 증시를 좀 편입시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반도체 굵기 관련해서 이 하이테크 관련 기업들이 초고속 성장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데 굵기 들어가면 뭐라고요? 정부 정책. 정부 정책이니까 초고속 성장하겠죠. 이번에 중미 무역 전쟁에서 이제 반도체 등 하이테크 분야에 밀리면 안 된다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진행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2월 1일 날 상장 신청했는데 보통 6개월에서 2년 걸립니다. 근데 36일 만에 승인 났는데 공식 발표가 100일 걸렸어요. 아직 중국이 갈 길이 좀 멉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폭스콘 하면 사실 애플의 부품사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대만 기업이면서 공장은 또 중국에 있고 또 부품 조달하는 곳은 또 미국이고 이런데 앞으로 좀 우리 폭스콘의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예, 사실 이제 폭스콘은 이제 상장을 사실 신청한 게 대만 홍하이 그룹사거든요, 폭스콘이. 근데 100% 지분을 소유한 이제 폭스콘 인더스트리얼 인터넷을 상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상장하면서 이제 추가로 이제 주식을 더 발행해서 이제 모으겠죠. 공모를 하겠죠. 근데 광둥성 선전에 설립되어 있는 아이폰, 그러니까 애플의 아이폰 주요 부품을 다 여기서 만들어요. 다 여기서 만들기 때문에 주요 핵심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공업용 인터넷 플랫폼 조성하고 5G 통신, 그리고 사물 인터넷 솔루션 이런 거 특히 스마트폰 부품 제조에 주 포커스를 맞춰서 밀고 있는데, 시가총액상 보시면은 A주의 이제 그동안 대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하이테크 대표 기업 하이강웨이스랑 치우 360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을 아마 제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이제 부품사에 한계가 있습니다. 폭스콘은 애플하고 운명을 같이 해요. 애플이 지난번에 아이폰 X 안 좋으니까 같이 무너졌거든요. 근데 애플이 지금 다시 신작 나오고 기대감 소설 나오니까 다시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이제 그런 부품사에 대한 부품사라는 그 한계점이 있고, 네. 중국과 미국의 이제 무역 전쟁에서 주로 하이테크 기업들에 대한 견제가 많기 때문에 미국이 애플을 견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플이 지금 어떻게든 지금 트럼프랑 친해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후문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리스크 요인이다 생각을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만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중국에 좀 상장되는 경우가 많은지가 궁금해요. 이 폭스콘만 좀 이례적인 상황인 건가요? 아니요, 이제 앞으로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상장하는 기업들이 너무 줄 서 있는데 중국 특유 문화가 이렇게 내일 아니면 신경 안 써요. 그래서 이제 너무 오래 걸려서 오죽 오래 걸리면 중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오겠습니까? 우리나라 상장이 좀 그나마 빠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증시 보면 중국 기업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이 쉽지 않은데 이제 좀 중국이 좀 변화하고 있다. 중국 증권도 역시 그 지분율 50% 넘어가면 이제 인정해주기로 했거든요. 합작회사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중국이 좀 변화의 지금 시대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 잘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이슈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가이드를 들을 시간인데요. 네, 멘토님 오늘은 어떤 가이드를 주실 건가요? 네. 특히 중국은 네. 정부 정책과 관련된 종목에 좀 집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특히 중국은 정부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에 집중하자. 뭐 전기차도 그렇고요. 뭐 환경도 네.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이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은 모두 수혜를 좀 받는 것 같아요. 예, 수혜도 받지만 중국 정부가 아니다 싶은 건 다 망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최근에 지금 이렇게 재활용 품 대란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중국이 지금 재활용품 못 받게 해서 지금 정부에서 못 받게 해서 지금 대란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지금 반도체 굵기, 항모 굵기 1대1로 특히 중국에서 집중하고 있는 이런 분야에 투자하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종목을 보실 때나 연구를 하실 때는 네. 반드시 중국 정책을 좀 많이 보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중국은 공산당 독재국가이기 때문에 네. 이런 말 하면 중국에서 별로 기분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네. 이제 팩트니까요. 중국이 좀 많이 정책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최근 중국이 금융시장하고 제약바이오 시장을 개방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회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꼭 유념하셔라.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이드 한 줄 평도 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유망 추천 종목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리뷰를 하신다고 합니다. 네, 어떤 기업에 대해서 리뷰를 도와주실 건가요? 네, 제가 리뷰하는 이유가요. 좀 네? 많이 올라서 리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올라와가지고요. 근데 이것도 중국 정부 정책 수혜주입니다. 정부 정책 수혜주인데 지난번에 제가 얘기 드렸죠. 이거 초반에 얘기 드렸던 종목이긴 합니다. 중국 국제여행이고요. 코드 번호가 601888 상해에 상장된 종목입니다. 중국 대표 종합 여행사죠. 자회사로 중국 면세품 유한에서 보유하고 있고요. 면세 수입품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관광업 발전 가속도 정책 그걸 고성장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중국 여행 산업이 지속적으로 두 자릿수 성장하고 있는데 미국 70년대, 80년대 GDP 성장률을 딱 따지고 보면 지금 현재 중국이 1978년 정도 되거든요. 미국에 1978년 정도 되는데 이때 이제 여행 횟수를 보면 미국 같은 경우가 연간 여행 횟수가 2회에서 5회까지 증가를 합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중국의 평균 여행 횟수가 3.2회.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 아직도 여행 더 많이 간다. 그리고 중국 좀만 좀 이렇게 그런 여행 많이 다니는 그런 주로 그런 성격이 있으신 분들은 더 갈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근에 보셨죠? 최근에 요즘 신라 면세점이나 이런 데 가잖아요. 차벽이 있어요. 그 관광객도 차벽이라는 게 한 대만 있으면 안 돼요. 한 수십 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수십 대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여행을 많이 다니고 있다라는 부분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으면 좋으실 것 같고, 면세품 주로 하고 있는데, 타국 면세품보다 중국 정부 자체, 중국 내 면세품 이용하게끔 많이 정책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수혜를 받는다. 지금 차트 보시면은 제가 추천하는 당시보다 지금 한번 밀렸다가 다행히 손절가 안 갔습니다. 네. 천만다행이었어요. 그리고 쭉 가다가 지금 다시 반등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신규 진입은 좀 힘든데 지금 사실상 그래도 마지노 지금 기존 보유자분들이 가끔 톡방 와서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이 종목에 대해서. 그래서 좀 많이 사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자면 신규 매수는 56.800년까지 밀렸을 때, 좀 밀렸을 때, 이 라인까지 밀렸을 때,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손절가는 좀 기존 손절가보다 좀 올려가지고요. 이쪽 라인, 지금 현재 라인으로 파란색으로 그어놓은 이 라인보다 살짝 이 라인을 깨면 안 되는데 이 라인 깨고 조금 더 밀리면 51.800으로 손절로 다시 올려놓으시고요. 1차 목표가는 우리가 좀 더 보겠습니다. 67.250. 2차 목표가는 72.500. 중국 15억 명 이제 여행 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우리가 잘 몸으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중국 국제여행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수익 보셨던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조금 더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고 계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보유하는 전략으로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차이나 이슈행 가이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차이나 이슈행 가이드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이번에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엄선된 정보들만 드리고 있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의 자랑 시간이죠. 코인 이슈 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선주 멘토님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못 보던 반갑습니다. 사이에 훨씬 아름다워지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MC님도 정말 봄같이 화사하시네요. 네, 시청자분들이 좀 욕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이슈들을 살펴보면 좋을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올게요. 네, 첫 번째 코인 이슈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자들별 암호화폐 공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공약들이 있고 정부의 입장은 어떤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의 본격적인 경제 제재에 이란 리알화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란 자국 내에서는 암호화폐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는데요. 이란 내에서 암호화폐가 어떤 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제목이 네, 본격적으로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이슈인지 먼저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6.13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죠. 한 달이 좀 안 남았는데요. 이 선거 이후에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와 전반적인 규제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미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사실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를 내놓은 이후에 이제 중소형 거래소들이 좀 위기에 처해 있는 게 사실이고요. 또 지난주에 국내 거래소 1위인 업비트가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좀 혼란이 있고 있는데요. 자, 이후 선거가 이제 끝나고 나서는 정치권 그리고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촉각이 곤두서 있는데요. 이제 업계에서는 규제 공백 해소를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방향성이 예측되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텐데 아무래도 뭐 거래 실명제 도입이 이제 어떻게 은행 같은 경우도 이게 연계해서 좀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기가 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오늘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네, 정말 이 지방선거가 지금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좀 암호화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공약을 내걸 것들이 있나요? 네, 아무래도 중앙정부의 암호화폐 정책에 반감을 가진 그런 또 투자자들이 많고 젊은 유권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표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아무래도 그 후보자들이 정치적으로 이제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암호화폐 관련한 공약을 내걸고 있는데요. 일단 또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공약이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복지나 정책 수단에 이제 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또 지역 자금의 외부 유출을 막겠다는 그런 좀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정책과는 좀 배치되기 때문에 사실상 적용이 좀 불가능해서 공약으로만 끝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는데요. 뭐 서울시장 예비후보 등록에 나서는 현 서울시장이죠. 박원순 이제 서울시장 같은 경우도 서울시에서 사용 가능한 S코인을 발행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뭐 전기, 수도, 가스 등 이런 것들을 절약을 하면 에코 마일리지를 주고 또 공무원에게 복지 포인트를 적립해 주겠다는 건데요. 뭐 당선 이후에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일단은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제 그 후보자가 자신의 그 암호화폐 공약을 지킬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죠. 네. 지금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후보자들의 공약에서 암호화폐 관련된 이야기를 들을 줄은 정말 몰랐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는 좀 정부의 입장이 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이 정부는 과연 그렇다면 암호화폐 관련해서 지난해와 올해 어떤 행보를 좀 보이고 있나요? 네, 일단 큰 변수 중에 하나가 이제 새로 신임 금감원장, 윤석헌 금감원장이 선거 이후에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어떻게 내놓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또, 좀 어떨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암호화폐 시장에 이제 관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는 게 윤석헌 그 신임 금감원장의 의견입니다. 거래소를 강제로 폐쇄하기보다는 이제 투기나 투자에 대한 수요를 생각을 해서 시장 경제에 좀 자율적으로 맡겨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많고요. 또 금융 분야에서 블록체인 등 그 미래 기술 발전은 새로운 기회와 위협이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데 시장주의자 좀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그동안 많이 이제 금감원장 이제 윤석헌 그 금감원장이 많이 내놨어요. 그런데 역사가 너무 짧기 때문에 또 너무 자율적으로 맡길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보고 저희가 또
선거 끝나고 나서 이제 이슈들이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그때 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지방선거 이후에 암호화폐 시장에서 좀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인데요. 우리 멘토님은 좀 어떤 변화가 나타날 거다라고 보시나요?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도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혼란기가 끝났고요. 이제는 좀 더 도약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정부도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세계적인 기업들 그리고 정부들도 각각 자체 암호화폐 발행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블록체인 기술을 응용해서 어떤 산업 전반적으로 영향을 뻗치는 거는 대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세에 발맞춰서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까, 좀 깨어있는 분들이 많다면은 적극적으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암호화폐 관련해서 이란 경제 제재가 얽혀 있는데 어떤 뉴스인지 먼저 들어볼게요. 네, 미국이 이제 핵 협정을 파기한 후에 이란의 대규모 환전 네트워크와 연결된 그 기관 3국가 개인 6명을 제재 명단에 올리는 등 이제 첫 단독 제재를 시작을 했는데요. 미국이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이제 본격적으로 재개를 하니까 이제 이란에서 사용하는 리아라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로 이제 이란인들이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자산을 좀 이렇게 좀 이란 밖으로 빼내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또 이슈로 다뤄볼까 합니다. 지금 그렇다면 그런 이후로 지금 이 이란의 리알화 가치 좀 얼마나 떨어졌나요? 네, 일단 연일 최저치 계속 갱신하고 있는데요. 리아라 같은 경우 지난해 같은 달러당 4만 리알에 거래되다가 지금 경제 제재가 발생한 이후에는 6만 리알에 거래되는 등 단기간에 급등해서 거의 50%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란 정부가 이제 달러당 4만 2천 리알의 단일 환율제를 시행하기로 했지만 제재가 현실화되면서 리알 가치 계속 급락하는 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걸 보고 가만히 있는다면은 그게 더 저는 좀 바보 같은 짓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연한 움직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모하마드 레자 포레브라힘이라는 이란 경제위원장은 이미 2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조 6,80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갔다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경제 위기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암호화폐를 통해서 자금 이전을 부추기는 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인들 모네로라든지 나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익명성을 보장하는 암호화폐인데 북한도 이제 미국에서 제재를 가했을 때 모네로를 이용해서 좀 자금 유출을 하곤 했거든요. 그래서 이란인들도 이런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유출을 지금 좀 시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아무래도 이란 국민들이 굉장히 충격적이고 또 혼란에 좀 빠졌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런 상황을 이란 내부적으로 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당연히 리아라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이란인들 자기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암호화폐 좀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란 중앙은행이 이제 국제 유동성 부족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국 내 모든 외화 환전소에 있는 환전 업무 중단을 지시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그렇다면 다른 화폐로 불가능하고 그렇다면 머리를 굴렸을 때 암호화폐밖에 이렇게 자금을 좀 이렇게 환전해서 유출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한 어떻게 보면 선택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암호화폐가 새로운 자금 조달 수단으로 떠오르면서 달러 중심의 이제 기축통화 지위를 좀 감소시키려는 움직임도 좀 커지고 있는데요. 이제 미국의 경제 제재에 맞서기 위해서 이란 국가 차원의 암호화폐 발행에 나설 좀 그런 좀 움직임 시도가 보이고 있고요.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도 올 초에 이제 국가가 발행하는 석유를 기반으로 하는 암호화폐 페트롤을 도입을 했지 않습니까? 미국의 그런 경제 제재 이런 것들을 좀 피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란도 이런 움직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직접적 타격을 많이 받기 때문인데요. 자, 일단은 어떻게 될지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크고 작은 이 경제 분쟁에 지금 암호화폐가 좀 사용이 되고 있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 잘 짚어봤습니다. 자, 이번엔 본격적으로 이슈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가이드 한 줄 평을 주실 시간입니다. 네, 멘토님이 어떤 가이드를 주실지 기대가 되는데 어떤 가이드를 준비해 주셨나요? 네. 암호화폐와 친해진 자가 패권을 가진다입니다. 암호화폐와 친해진 자가 패권을 가진 자. 그렇다면 우리 손주 멘토님은 이미 패권을 좀 주셨네요. 네, 저는 네. 스스로 패권을 가졌다고 만족해하는데요. 네. 장난이고요. 이게 사실 암호화폐를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조건
좀 더 앞서간다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또 새로운 것을 빨리 받아들이고 빨리빨리 이제 업데이트가 된다면은 확실히 유리한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패권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6.13 지방선거에서도 후보자들이 이제 암호화폐 공약을 내걸었는데 저는 되게 바람직한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좀 워낙 보수적이고 약간 기득권에서 이렇게 놓지 않으려는 그런 후보자들이나 정치권의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흐름에 좀 더 다가가려는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공약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또 인지를 하고 또 노력을 한다면은 암호화폐 좀 적극적인 그런 후보자 또는 뭐 여러 가지 기업이라든지 또 국가 이런 어떤 무리 단체들이 좀 더 앞서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가이드 한 줄평을 작성해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이드 한 줄평도 잘 들어봤습니다. 우리 코인 이슈앤 가이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흐름에 또 우리 손주 멘토님과 함께 대처해 나간다면 또 올바른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은 해외 선물과 중국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 발굴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네,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탁 홈페이지를 통해서 더욱더 깊이 있는 정보들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탁.co.kr을 통해서 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대1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슈퍼스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 판단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